안녕하세요. 송무희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12차 시로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1. 정수형, 실수형 2. 문자열 3. 부울형 4. 자료형 변환함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들의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또한 예제 코드를 통하여서 자료를 사용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학습이 진행되기 전에 지난 차시 우리 11차 시에서 배웠던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에서 발생했는 그 값 자체, 그것이 바로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에는 대표적으로 문자형 상수,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로 또 구분이 되고요. 오늘 배우게 되는 자료형의 종류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혹은 문자열은 이중 따옴표 혹은 단 따옴표를 붙여서 또 다른 자료형들과 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값을 저장한 후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값을 참조할 수 있으며 변수는 또 기억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변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변수명에는 영문자, 숫자, 아래 밑줄의 조합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공백이나 이와 같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 문자로는 아래 밑줄만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키워드, 내장함수, 표준 모듈명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칭에는 대문자, 소문자를 또 구분을 하며 첫 글자로는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첫 글자는 영문자 혹은 아래 밑줄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숫자, 문자 등 어떠한 자료형이든 저장이 가능합니다. 상수에 해당되는 값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변수에 변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수식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식인 경우일 때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변수에 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시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웠던 이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자료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형이다 그러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구분하는 유형이 자료형에 해당이 됩니다. 코딩 혹은 프로그램을 할 때 쓰이는 숫자, 문자열과 같은 이런 자료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자료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데이터를 우리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기본이자 핵심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자료형을 구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변수에 저장이 되는 그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냐, 정수이냐, 실수이냐, 문자이냐에 따라서 파이썬의 변수의 자료형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의미를 알고 그 쓰임새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의 종류는 큰 줄기로 기본 자료형, 그리고 군집 자료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기본 자료형에서는 숫자, 큰 그룹으로서 그죠? 숫자, 그리고 숫자 안에서는 정수, 실수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부울형, 그리고 복소수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숫자, 문자, 부울형을 우리는 기본 자료형이라 그럽니다. 현상에서 발생하는 그 자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차시에서는 이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자료형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 군집 자료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군집 자료형에서는 우리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세트라는 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군집 자료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자료형에서 정수형 자료. 정수라는 것은 양수, 엄수, 0으로 된 숫자, 여기에 -3, -1과 같은 이런 엄수, 0, 그리고 1, 2, 3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숫자들, 이것을 우리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가 나온 유래는 우리가 뭔가 개수를 헤아리는 카운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수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개, 2개, 3개, 또 뭔가 이 칸을 또 헤아릴 때 이 순수를 나타내 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1등, 2등, 3등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표현이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정수형,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자, 실수형 자료, 두 번째로 실수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3.14, 0.01, 123.456과 같은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자료를 우리는 실수형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형 자료는 또 뭔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좀 더 상세하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 실수가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측정할 때는 1과 2 사이에 또 0과 1 사이에 엄청난 그 어떤 세밀한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거 바로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는 또 부동소수점이라고도 합니다. 소수점의 위치가 변한다고 하여서 부동소수점, 플로팅 포인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져도 값은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3.14를 소수점을 이동하여서 0.314 곱하기 10 동일한 3.14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앞에 소수 이것이 앞자리로 이동되어져서 또 곱하기 10이라는 이런 수식의 형태로 표현되어져도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소수점이 이렇게 이동되어졌다 해서 부동소수점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또 소수점을 표현할 때 소수점 17개 자리 이후의 자리수는 반올림이 되어서 소수점 16개 자리까지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출력을 할 때는 소수점 14자리까지 또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역시 숫자이기에 연산에 사용 가능하게 되고요. 자, 실수형 자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글자 한 개로 된 것은 문자, 캐릭터라 그러게 되고요. 문자가 2개 이상 나열된 거 우리는 문자가 열을 지어서 나열되어졌다라고 해서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시퀀서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헬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HELLO라는 이 문자가 일렬로 나열되면서 헬로라는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상에서는 컴퓨터 상에서는 이것을 문자열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은 글자 앞뒤로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문자가 나열되어졌으니까 이 문자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가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부터 종료되는 부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인용부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용부호는 단따옴표, 이중따옴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동일한 따옴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중따옴표로 시작했다가 단따옴표로 끝나게 되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쉘 모드에서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헬로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했습니다. 인용부호, 이중따옴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은 결과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출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단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출력문을 통해서 또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MSG 갈로에 이 변수 이름을 주면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예에서는 이 인용부호를 다르게 앞에는 이중따옴표 또 뒤에는 단따옴표로 표현했습니다. 오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텍스 에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문자열은 문자가 일렬로 나열된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에서는 그 위치를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열이 나열되어졌을 때에 그 문자 하나하나마다 그 일련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련 번호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는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대로 매겨진 번호로 그 문자 값의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때 문자가 일렬로 나열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자 한 문자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자가 저장이 된 그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열 안에서는 이런 인덱스 번호가 나옵니다. 0, 1, 2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쉘 모드에서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문자열로 이렇게 MSG의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출력합니다. 변수명을 주게 되면 그 문자 전체가 또 출력이 되고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 문자열 중에서 특정 위치의 한 글자 혹은 특정 위치의 일부의 글자를 나는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배갈로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위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MSG하고 0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문자열에서 제일 첫 번째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숫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자 하나하나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H 출력되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그 문자열 중에서 여러 개의 또 일부를 추출하고자 할 때는 대괄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시작 위치와 끝 위치에서 플러스 1, 그죠? 이 뒤쪽에 적어줄 때는 여기서 6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6부터 11까지가 아니라 마지막은 빼기 1까지의 어떤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자의 위치를 정해줄 때는 적는 과정에서는 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플러스 1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출력할 때는 마이너스 1까지의 위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에서 11이라고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게 되면은 여섯 번째 위치가 W가 되고요. 그리고 11 바로 마이너스 1 앞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D까지. 그래서 월드라는 요 단어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그 문자열 안에서의 특정 위치의 값을 또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또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가 이 문자열이 바로 군집형 자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 문자열은 군집 자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리스트라고 앞쪽에서 우리 군집 자료형 종류 있었잖아요, 그죠? 문자열은 기본 자료형이지만 또 리스트라는 군집 자료형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 또 학습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상세하게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서는 또 문자열 연산이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자열을 합칠 때는 플러스라는 이 연산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와 문자열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셀 모드에서 헬로하고 더하기 월드 해주게 되면은 이 결과가 헬로 월드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그죠? 헬로 월드라고 해주게 되면은 두 문자열이 합쳐져서 헬로 월드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곱하기 연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또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문자열을 반복하는 또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메시지라는 변수에 congratulation이라는 이 단어를 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으로서 프린트 사용을 했고요. 메시지 변수 그리고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은 메시지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이 값을 3번 반복해서 출력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1번, 2번, 3번 congratulation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등호 이 기호를 52번 반복해서 출력하라는 또 의미가 되겠습니다. 곱하기는 반복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개수를 헤아려 보면은 이게 5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출력물을 만들어낼 때, 또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또 이런 기호들을 또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열에서 특히 숫자 같은 경우일 때는, 그죠? 숫자 그 자체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숫자가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열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중 따옴표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 따옴표가 없으면은 이제 정수가 되는 거고요. 이 인용 부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단 따옴표 혹은 이중 따옴표 들어가게 되면은 야는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셀 모드의 예를 보게 되면은 100 더하기 100 하면은 숫자로서의 역할을 가져서 이제 연산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 200이 되고요. 이중 따옴표를 붙여서 해주게 되면은 이중 따옴표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에서 더하기 기호는 두 문자열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문자열로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00, 100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또 다른 문자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숫자 100이라고 해주게 되면 숫자가 되고요. 이중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은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같이 이렇게 혼용되어져 있으면은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int 정수와 str 문자는 같이 연산할 수 없다라는, 그죠? unsupported라고 이런 오류 메시지 타입이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불형 자료라는 또 유형이 있습니다. 논리형 자료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용어로서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죠? 불리언이라고도 하고요. 또 축소해서 불, 또 불이라는, 또 풀어서 불이라는 이름으로도 삽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불형, 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불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형은 값이 true라는 이 값과 false라는 이 두 개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 값 자체가 true,
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true는 참, 펄스는 거짓이라고 표현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 이 변수 이름 정할 때 키워드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불자료형의 값으로서 true, false라는 이제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 하나의 단어가 고정된 글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불자료형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죠? 조건을 표현할 때 그죠? 조건의 결과값을 또 가질 때에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에 사용이 되는 거.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우리가 차후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연산 기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죠? 그때에 그 연산 기호 중에서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라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에서는 그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돌려지거든요. 그죠? 그때 그 값이 바로 불자료형에 해당되겠습니다. if 조건문이나 while 반복문 등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불자료형에 한번 유형을 보게 되면은 거죠. 여기 100, 200 이때 등호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이 왼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나 안 같나, 그 같나 안 같나를 이제 판단하는 연산 기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호 하나가 있으면은 할당 연산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게 같다 안 같다를 이제 구분 짓는 이 등호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결과는 100과 200은 같은가요? 같지 않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 값을 우리 파이썬에서는 다르다라고 펄스라고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죠? 또 여기에서는 10하고 100 하고 이제 비교합니다, 그죠? 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100이 크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 이런 것을 관계연산자, 두 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해서 관계연산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야들의 결과도 100이 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true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가지는 값, 이것을 우리는 불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판단하는 또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죠? 논리형 자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출력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A는 다르기 때문에 펄스가 A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 100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true, false, true라고 결과가 돌려지게 되고요. print라는 출력문을 사용해서 해주게 되면 A는 false를 가지기 때문에 false, B는 true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죠?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또 함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 타입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입이라고 하고 갈로에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자료를 적어주면 됩니다. 하나의 값일 수도 있고 또 변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입 100이라고 해주게 되면 100은 우리 정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클래스 int가 바로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요렇게 표현되는 요런 부분을 한번 뜯어보면은 그죠? 여기서 100이라는 자료형을 클래스 int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그죠? 클래스라는 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내는 털, 그죠? 우리가 털이다 그러면은 우리 붕어빵 찍어내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붕어빵 유형의 모양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밀가루, 팥고물 이렇게 넣고 여러 개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찍어내는 그 판, 그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붕어빵이 하나 나오죠. 그때고 붕어빵,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또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는 속성과 동작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 속성과 동작을 뭉친 그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게 되고, 이 객체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기술 기법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도 하나의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표현해 줄 때 이렇게 클래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이제 정수, 또 실수, 또 문자는 또 str이라고 표현해 주게 되고요. 실수는 플로트, 불은 이제 불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하나의 클래스란 틀 안에 정수, 실수, 문자, 불 이런 다양한 이런 객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이썬에 이 변수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도 객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죠? 객체로 취급해 주기 때문에 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용어가 클래스 객체라고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로서만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또 설명이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자료형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에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료형을 변경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변환 함수가 있습니다. 정수로 변환할 때는 int, 실수로 변환할 때는 float, 문자로 변환할 때는 string이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연산을 하기 위하여 숫자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숫자형으로 형을 변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력받을 경우라는 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더 흔하게 또 일어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값을 변수에다가 고정적으로 할당할 수도 있지만, 그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이 변수에다가 값을 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력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입력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게 되면은요, 이것이 모든 것이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연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형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자료형의 변환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변환하는 그 변환 함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int라는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 괄호가 따라 들어가고요. 요 괄호 안에 해당되는 대상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한 예제가 있습니다. input 함수, 그죠? 외부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해주게 되면은 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입력 함수는 값을 입력받는 그런 용도가 되지만은, 그죠? 또 이렇게 메시지와 같이 출력하면서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input하고 괄호에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이런 문자를 적어주게 되면은, 그죠? 모니터 상에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커서가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이 t에 이제 입력한 요 값이 이제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 100이 t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단계에서 이 t를 정수형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럼 변환한 그 값이 x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t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 처음에 입력한 그죠? 이 100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로서, 그죠? 여기에서 변환이 되어졌지만 변환된 값은 x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이번에는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해주게 되면 메시지가 뜨고 커서가 이제 끄떡하고 있겠죠. 그러면 200이라고 또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이 200이 다시 t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저장한 100은 이제 사라지고 200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t를 이제 정수형으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값을 y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문으로서 x와 y 두 개의 값을 이제 합해서 그 값을 출력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출력한 값,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300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x와 y는 정수로 변환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되어져서 계산행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변환하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그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t 더하기 t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죠? t는 문자열을 연결시켜 줍니다. t는 2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 100을 먼저 받았지만 200이 다시 뒤로 들어오면서 200이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하기 200 해주게 되면 200, 200 이렇게 연결된, 그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입력 함수를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죠? 바로 입력받고 바로 또 변환을 했습니다. 넓이를 입력하시오 라고 메시지가 뜨고 값을 입력받습니다. 12.5라고 소수점을 줬습니다. 실수로, 그죠? 그리고는 이제 이 값을 바로 플로트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그 값을 위도스에 저장을 합니다.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적었던 요 두 가지를 한 줄로 또 합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를 입력하시오 라고 메시지가 뜨고 또 값을 입력받습니다. 30.3이라고 또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그 값이 플로트로 변환이 되어져서 하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출력문에 x 곱하기 y 나누기 2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또 공식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 구하기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값이 모니터 상에 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함수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료의 형태를 변환해야 되는 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숫자를 문자열로 또 변형하는 또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출력문이 있습니다. 나는 현재 라는 문자열과 그리고 21 그리고 살이다 라는 거, 그죠? 나이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는 현재 살이다 라는 것은 문자가 되고요. 21은 숫자가 됩니다. 그죠? 정수.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문자와 숫자는 연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더하기 기호는 연산에 사용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숫자, 문자 같이 혼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같이 출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문자로 변환시켜 주는 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아래쪽에 요 예제에서도 그죠? 두 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가로, 세로 입력하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입력받고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인풋은 입력받게 되면은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100, 2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숫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받은 야들을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변환하는 이런 함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정상적으로 출력해 주기 위해서 그죠? 여기 스트링 함수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이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것도 문자열, 또 여기 숫자도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졌고요. 또 뒤에도 문자열이어서 이렇게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을 연결해서 나오는 거죠. 문자열에서의 더하기는 문자열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예제에서도 이 3.14라는 이 실수를 문자로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12차 시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이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이제는 프로그램 코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 코드는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성적과 관계되는 또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하였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시험 첫론 성적이 있습니다. 국어 점수가 88점, 영어가 95점. 수학이 80점 이렇게 세 과목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세 과목 점수를 변수 KOR, ENG, 매스에 각각 저장하고 이 저장된 값을 참조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여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모니터에 총점은 263이고 평균은 이렇게 이제 계산했는 결과가 입니다라고 출력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그 꼼꼼하게 읽어보는 과정에서 해결 과정들을 유추하고 또 그 해결 과정에 또 맞추어서 또 적절하게 파이썬의 그 명령 과정을 매치시켜 주는 거. 그죠? 상황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의 점수를 각각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변수 이름은 KOR, ENG, 매스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값은 88점, 95점, 80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KOR에 88, ENG에 95, 그리고 매스에 80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변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총점과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먼저 총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점을 구하는 식, 이 세 개의 값을 더하기를 합니다. KOR 더하기 ENG 더하기 매스. 그죠? 이 88, 95, 80이라는 건 다 정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가 다 더해져서 연산이 사용이 되어져서 그 결과값이 섬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합계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은 세 과목, 이 과목 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합계했는 것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 썸 나누기, 우리 나누기 할 때 슬래시 요거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하는 결과가 AVG에 저장이 됩니다. 변수명 줄 때에 그 값을 의미하는 걸로 주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총점일 때는 썸, 평균일 때는 AVG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 합계와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가 될까요? 결과값을 우리가 모니터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문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과 평균을 출력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보면은 그죠? 총점 쪽에서는 우리가 총점은 하고 총점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문자열로 해서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이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총점은 문자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문자열과 정수, 우리 이 변수는 같이 연산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썸은 정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를 사용하는 과정일 때는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변환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고라는 이 문자열이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총점은 263 이고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연산 기호 사용하지 않고 이제 콤마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연산 기호가 없으니까 이 변수 이름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은 하고 이제 여기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AVG, 이 평균을 계산했는 결과값을 AVG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은 소수점 14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중간에서 딱 소수점이 잘려지게 되면은 이제 잘려진 대로 표현이 되는데, 그죠? 계속 이어질 때는 이렇게 14자까지 표현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17대 자리까지 나오게 돼서 17대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어져서 실제 값은 16대 자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해 줄 때는 14자리까지, 여기 보면 14자리까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어져서 입니다. 나오죠. 그죠? 콤마로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출력문에서는 그죠? 여기 공백 한 칸을 여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공백이 들어갔습니다. 플러스를 사용하는 이 연결 연산자에서는 공백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백을 주기 위해서는 문자열 앞에다가 이렇게 공백도 출력할 수 있도록 공백을 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공백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연결 연산자 또 이렇게 콤마로서 이렇게 출력문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이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그죠? 우리 앞차시 변수와 상수, 그리고 12차시 자료형의 종류와 같이 연동해서 연결 지어서,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코드, 한번 작성을 해서 또 실행되는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하시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형식을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열, 부울형 이렇게 또 나누어진다는 거. 문자열은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우리 이중 따옴표 혹은 단 따옴표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묶어서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자료형을 또 변경하려면은 정수로 변경할 때는 int 함수를 사용하고, 실수로 변경하려면은 플로트 함수를 사용하고, 또 정수나 실수를 문자열로 변경하려면은 str 함수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입 함수를 또 사용을 하고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또 합치기도 하고요. 또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문자열에서는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연산자만 사용을 하고요. 문자와 숫자를 혼용해서 이런 더하기 기호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은 항상 같은 자료형끼리 또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같이 덤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깜짝 퀴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풀었는 그 답과 또 제시되는 답과 비교하면서 얼만큼 내가 잘 이해되어졌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